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이 공이란 반야신경의 중심사상은 공입니다. 공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다, 없다, 영을 나타내는 순야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서 명사형으로는 공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아공과 법공이 그 근본입니다. 아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오는 일시적 화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공은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또 인연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니 모든 것은 연기에서 인정될 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무활한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 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의 가합에 따라 생겨나고 존재하며 또 사라지는 것이니 자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은 산스크리트어 다른 말을 옮긴 것으로서 유상과 무상,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무한은 산스크리트어의 아나트만을 옮긴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참다운 나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법무한은 모든 것은 인연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므로 절대 불변의 성질을 지닌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행무상은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 모든 것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순간에도 본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잠시도 어느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자신의 본래 성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음을 보는 것이 참된 공을 보는 것이니 진공 그대로가 묘유라는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절대진리, 즉 공에도 유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고 보살도 공이고 부처도 공이고 무상지혜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철저한 공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공은 결국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과 실천, 양쪽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승중간학은 일체법은 가명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연에서 생겨나는 일체 사물은 무자성이고 진정한 실유가 아니고 그저 가명의 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말한 것처럼 열애가 설하신 삼천대천세계는 곧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입니다. 용수대사는 만일 모든 법이
인과 연의 화합으로부터 생긴다면 이 법은 일정한 성품이 없으며, 만일 법에 일정한 성품이 없다면 곧 그것이 마침내 공이요 정멸이니, 이 두 가지 치우친 견해를 벗어나므로 이를 임시로 중도라고 부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비유가 무인 것은 일체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겨나므로 무입니다. 비무가 유인 것은 일체법은 가명이기 때문에 유인 것입니다. 제법 실상은 바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공성을 깨닫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고, 즉 견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살펴보면, 1. 반야신경에서 공의 의미는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이라 하여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행위, 인식 및 신비스러운 대상인 마음까지도 텅 빈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공, 즉 활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 등 일체의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이러한 공에서 생겨나왔다 하여 이를 공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을 시간적으로 보면 우주 만물은 수많은 인연의 가압에 따라 생겨났다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여 이를 재행무상이라 하며, 공간적으로는 일체의 모든 것은 자란 실체가 없는 존재라 하여 이를 제법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은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으로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으니 나라고 할 그 무엇도 없는 것이므로 자란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법공이라 하여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법마저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모든 생각은 망념된 상 환상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마저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주 만물은 시간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며, 또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도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색도 공도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는 모두 다이고 또한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반야의 지혜로 비춰보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상이니, 진실한 모습이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론에서 본 공이란 오늘날 전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울러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왜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졌는지,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왜 세 가지만 존재하고 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 네 가지만 존재하고 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그 어떤 것은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주론과 상대성 원리, 그리고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 물리학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만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겨나와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지구와 태양, 별과 은하도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겨나와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무에서 생겨났다 다시 절대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라는 것에 자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주 자체도 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나라는 존재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이를 제법 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는 최종 이론의 꿈에서 어떤 사물이 실제하고 그 사물들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실제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3. 물리학에서 본 공.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문답 같은 질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난데없이 물질의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그 순간에 거기에서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왜? 그 어떤 순간에 그와 같은 조건과 원인이 생겨나게 됐을까? 왜 그와 같은 방식과 그와 같은 물질들이 생겨났을까? 왜 그와 같은 성질을 띠고 그와 같은 법칙을 따르며 생겨났을까? 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 시간적 관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하든 생물학적 진화를 하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주 만물의 참모습입니다. 우주도 늘 일정하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 아주 조그만 점에 불과하였던 것이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모든 물질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과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이 생겨나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매우 차갑고 쓸쓸한 상태로 그 삶을 다할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동안 절대적 존재라고 알고 있던 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변하지 않는 모양으로 믿었던 공간마저도 물체의 질량에 의해 달라집니다. 또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이니 우주에는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 관점,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들은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위를 감싸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더 근원적인 입자인 쿼크와 쿼크의 매개 입자인 글루온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들여다보고 쪼개어보면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법 무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자의 크기를 지구에 비교하여 보면 원자가 지구 정도의 크기라면 양성자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이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쿼크는 사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를 살펴보면 원자 핵은 원자 크기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이며 핵 주위 전자 또한 진동하는 구름처럼 핵 주위를 감싸고 흐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는 알고 보면 텅 빈 무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닐스 보어는 이를 두고서 무대이자 관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 뉴턴의 세계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시세계는 고전역학의 세계, 다른 말로 뉴턴역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뉴턴역학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뉴턴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운동의 3법칙을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체계를 개발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태양과 달,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을 통하여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세계관은 수천 년 이상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고착 내지 한정되어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턴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결정론과 분리가능성 그리고
사물의 객관적 실제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인지를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이 말한 결정론이란 모든 물체들은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칙과 원리를 알게 되면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객관적 실질성이란 모든 사물들은 객관적인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일정한 모형과 형체를 가진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의 객관적 실체란 관찰자와 관계없이 사물의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리 가능성이란 모든 물체들은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독립적이며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뉴턴은 사물의 실제성과 분리성 그리고 결정론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데 반하여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고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변환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통일된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세계관.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두 날개를 통하여 지금까지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세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공간도 비틀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사고와 의식마저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공간도 늘 변함없는 형상이 아니라 물체의 질량에 따라 그 주위 공간은 왜곡되거나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절대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두 지점 사이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으며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 시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이한 쌍둥이 역설을 낳았습니다.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변화시키고 그 물체 주변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또한 커지고 그것은 시간을 느리게 하고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며 또한 전혀 다른 물리적 존재로 보이는 물질과 중력 또한 서로 관련지어서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은 서로 상의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조화로운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며 에너지는 일정 수준의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면 질량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달리할 뿐 근원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불, 이색이란 물질적 현상과 근원적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으니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은 물질적 현상과 근원적 본질은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현상인 색과 근원적 본질인 공은 서로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관.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느끼는 세계는 고전 물리학, 다른 말로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입니다. 뉴턴은 중력과 운동의 3법칙을 세워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태양과 달, 행성들이 궤도 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기술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뉴턴 역학의 세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압니다. 뉴턴 역학의 세계는 큰 대상들에게는 아주 훌륭하게 서술하지만 작은 대상들, 즉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원자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은 1920에서 30년대 거의 완성되었으며 모든 과학을 통하여 가장 잘 검증된 이론이며 그 예측 가운데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양자역학을 다루는 데 익숙하고 늘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 해석에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난 100년 동안 검증을 마쳤고 자유롭게 쓰고 있으면서도 양자역학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적 세계를 거부하는 듯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부정할 정도로 기이하고 역설적이까지 하여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사물은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며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이 빛보다 빠르게 아주 먼 거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는 물리적 대상은 관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특정 장소에 있다는 사실은 오로지 관찰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만일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당신이 관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어서 아인슈타인은 동료 물리학자들에게 당신이 달을 볼 때만 달이 있냐고 농담 삼아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양자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관찰 여부에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한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여기 혹은 저기에 있을 수가 있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관찰은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대상의 행동에 설령 두 대상을 연결하는 힘이 전혀 없더라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영향 미침을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오늘날 이 현상은 영향 미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이용하지만 정작 모든 과학의 기반이 되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해하지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를 부정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공, 즉 모든 것은 공하다는 명제와 같이 모든 물리적 대상은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재범무하나 재행무상, 즉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4. 뇌과학에서 본 공의 관점.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뇌입니다. 우리 정신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전기 흐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으며 각각의 뉴런들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주위 뉴런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는 이러한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우리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였으며 공간적으로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본래 텅 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지구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도 기나긴 진화의 여정 속에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뇌과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도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기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기에 일체의 모든 것은 텅 빈 상,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보든 공간적으로 보든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공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니 참된 공의 이치를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중심사상은 공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자성이 없으니 이를 공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해탈이자 완전한 자유입니다. 공의 참뜻을 깨달으면 스스로가 자유자재로워지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함을 깨달으려면 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